네, 요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제는 7발 중에 신형 방사포가 4발이 됩니다. 추가로 발사를 했습니다. 이 신형 방사포는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두고 있습니다. 위협적인 무기가 되고 있는데요.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어제 쏜 신형 방사포가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평가인데 지금 KN-59이라는 얘기가 있고요. 신형 300mm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? 예, 300mm급 방사포는 지금 사거리가 알려진 대로 150km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기존에 북한이 가지던 가장 강력한 방사포였던 240mm 방사포가 한 60에서 70km를 날아가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, 예. 그거에 비해서 거의 2m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 특히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감으로 해서 이 휴전선 지역에서 발사를 하더라도 이 충청 이북 지역까지도 이렇게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그 상당한 시설들이 적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제 날아가는 거리가 한 150km 된다고 하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게 뭐 미사일 이런 거를 시험 발사할 때를 보면은 보통 한 사거리대로 다 쏘는 게 아니라 한 80%까지만 쏘는 게 시험 발사라고 했을 때 150km보다 더 날아갈 수 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유사한 그 로켓이 한 300mm의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이 북한하고 이 중국의 어떤 기술을 뭐 도용을 하거나 혹은 그쪽에서 받아서 이걸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, 예. 이 중국제 WS-1B라는 이 로켓을 볼 것 같으면은 사거리가 200km에 이릅니다. 예. 그리고 또 중국은 해외 수출하고자 하는 이런 그 다연장 로켓을 보면은 400mm짜리 그 두께의 그 로켓도 있고요. 예. 이런 로켓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뭐 200km에서 뭐 250km에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. 예. 이게 말이 로켓이지 사실은 미사일과 가까운 그런 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예. 다만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이 유도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, 그래서 예. 얼마큼 정밀하게 맞출 수 있느냐의 차이고, 이 방사포, 그러니까 이 다연장 로켓의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런 정밀 유도가 되지를 않습니다. 아하. 그래서 미사일보다는 덜 위협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, 예. 또 해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는 다연장 로켓에는 GPS 유도 장치들을 장착을 하기 때문에, 예. 그 북한도 혹시 그런 것을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예. 미사일과 별 다름없는 그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지금 날라오는 게 지금 방사포를 쏘는 로켓, 방사포 로켓을 나가는데 저렇게요. 이게 뭐 한두 발을 쏠 이동형이고요. 첫째 특징이. 네, 그다음에 1초에 한 2발까지 쏠 수 있다면서요. 한 대가. 그렇습니다. 이제 그 보통 이제 한 대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형태는 그 이 차량 한 대 로켓을 4발을 실은 형태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차량에서 한꺼번에 쏴대면은 저걸 어떻게 다 하늘에서 막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. 맞습니다. 이 방사포의 위력이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. 즉, 네. 이 방사포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 다연장 로켓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소련이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로켓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 제압을 하기 위해서 쏜 것인데, 소리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넓은 지역, 그러니까 축구장 몇 개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. 상대방에게 엄청난 공포를 줬다는 것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도 이런 어떤 소련식의 군사 전술을 채용을 하고 있고, 그런 과정에서 방사포에 집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리고 저게 방사포가 쏘려고 하는 그 타격 지점이 뭐 전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전쟁 초기에 뭐 군부대 그리고 뭐 어떤 공군 비행장 이런 데를 쏴버리면 우리 비행기가 지금 그 뜰 수가 없는, 그러니까 비행장 활주로에다가 쏴버리면은 활주로에 뭐 구덩이가 이런 게 크게 파지면 못 뜨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걸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그 방사포들 혹은 방사능포들의 목표는 예. 처음에 빨리 나와서 그 우리 군의 주요한 그 병력을 괴멸시키거나 지상 병력을 괴멸시키거나, 그럼 공항 지역에 발사를 해서 이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결국은 존재를 하는 무기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무기 체계를
이제 보통 보면 뭐 서울 불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. 북한은 결국 그 우리 군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 체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예. 특히 지금 이제 주한 미군들이 상당 부분 남하를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이제 평택시로 남하를 하고 있는데 그쪽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300mm급 방사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. 자,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쏴대는 겁니까? 뭐 이게 한미 키 리졸브하고 관련이 있겠죠? 어떻게 보십니까? 충분히 그렇습니다. 이제 이 시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예. 이전까지는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거나 방사포를 발사하더라도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했었습니다. 아하. 근데 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 이렇게 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. 그만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예. 특히 이제 이 발사가 시작된 시점이 예. 21일, 2월 21일 이산상봉 기간 중에 발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. 그 어떤 이산상봉에 관한 것과 또 연관성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즉 이산상봉이 뭐 지금 우리 정부가 정례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현재 조건에서는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. 뭐 더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게 지금은 시험 발사합니다만 혹시 도발을 한다면 방향만 틀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이게 뭐 이런 얘기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뭐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을 지금 할 수 있다. 내일이라도 서울 뭐 좋습니다. 뭐 그들 표현이니까 서울 불바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사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북 방향으로 발사를 했는데 예. 그걸 180도 돌려서 남서 방향으로 발사를 할 경우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뭐 당연히 그런 위험성은 저희가 있다라고 바라봐야 하고요. 예. 그리고 또 저렇게 발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.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번에 보면 이제 국방부에서 굉장히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도 했지만은 좀 그거 이상의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자, 그런데 그렇다고 이산 가족 만남 안 가질 수도 없고 참 정부가 공식 반응, 뭐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 일단 없어요. 아직까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없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해드린 것처럼 남북 적시자 실무 접촉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. 지금 미사일을 저렇게 쏴야 되는데 우리는 적시자 실무 접촉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? 양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일단 지금 정부에서 매우 전략적인 인내를 보이고 특히 이제 남북 이산상봉 정상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이렇게 무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시위를 하는 집단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내비둘 경우에는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예. 과연 이것이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신뢰 프로세스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태도보다는 저희도 좀 이 키리졸브 훈련의 강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뭐 저희도 예를 들어서 수많은 첨단 미사일들이 있습니다. 예. 이런 미사일에 대한 발사 시험을 하면서 저쪽에 응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도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